미국의 청년이 군대를 가기 싫어가지고 그 쥐약을 자려고 먹은 거예요. 근데 안 죽은 거예요. 그거를 6일 동안 계속해요. 계속 뭐 하다가 나중에는 맛도 좀 느껴요. 생각보다 안전하네. 그다음에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의 유성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재밌게 읽은, 간만에 정말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그렇게 읽은 책이 있어서 제가 그 책 저자를 모시고 싶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제가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경상대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못할 짓 한 거 아닌가. 서울까지 올라오라고 제가 뭐라고. 근데 책이 너무 재밌어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오늘 모신 분이 계십니다.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대학교 약학과 백승만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책을 재밌게 읽은 다음에 저자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서 백승만 교수님을 찾아왔더니 TV에 그 유명한 프로 뭐죠? 벌거벗은 세계사. 벌거벗은 세계사. 네. 거기는 아무나 초대 안 하는데, 참고로 저도 나왔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 책이 이렇게 재밌었던 게 아마 교수님이 이제 그 연구도 많이 하시면서 아마 가졌던 그 풍부한 약학적 지식과 화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쓰신 책이라서 간만에 정말 앉은 자리에서 추리소설을 읽는 것처럼 아주 재밌게 읽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꼭 모시고 싶어서 초청을 드렸는데, 우선 교수님께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책을 강의에서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강의 제목이 혹시 뭔가요? 네, 강의가 두 개인데요. 하나는 전쟁과 질병이라고 하는 강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의약품과 범죄라고 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쪽 전쟁과 질병에서 내용을 조금 가져왔고요. 그 다음 의약품과 범죄에서 좀 더 많이 가져오긴 했습니다. 그거 강의 그러면 교양 수업인가요? 아니면 네, 교양 수업입니다. 학생들한테 너무 인기 많죠. 많이 듣긴 합니다. 네. 아니, 제가 이 책을 다 읽어본 결과 이거 강의하면 바로 꽉꽉 정원 초대형 하이브리드로 만들어도 감사합니다. 제 생각엔 될 정도로 사실 굉장히 재밌어하고요. 두 강의를 참조해서 넣으셨다고 했는데, 학생들이 가장 좋아했던 혹시 그건 뭔가요? 좀 아무래도 학생들은 자극적인 걸 좋아하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정말 좋아했던 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예전에 쥐약을 만든 적이 있어요. 1930년대에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쥐약을 연구를 해가지고 개발된 건 이제 판매된 건 45년이에요. 그런데 한 미국의 청년이 군대를 가기 싫어가지고 그 쥐약을 자려고 먹은 거예요. 먹으면 죽겠죠. 지들이 다 죽으니까. 근데 안 죽은 거예요. 그거를 6일 동안 계속해요. 계속 뭐 하다가 나중에는 맛도 좀 느껴요. 맛이 좀 다네, 달달하네, 마시멜로 맛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거든요. 결국 안 죽어가지고 그 사람은 군대를 갔고, 군대에서 이제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해요. 나 죽으려고 했는데 계속 안 죽어서 할 수 없이 여기 왔다. 나중에 보니까 그 물질이 와파린이라고 하는 약이거든요. 그 물질이 결국 이제 의약품으로 개발이 되죠. 쥐는 죽이는데 사람은 안 죽인다. 생각보다 안전하네. 그 다음에 피가 잘 흐르게 하거든요. 네, 항응고제니까. 네, 그래서 원래 그것 때문에 쥐라든지 소가 다 출혈을 일으켜서 죽었던 건데, 사람 안 죽으니까 그냥 그대로 약으로 개발이 되죠. 그 의약품 개발되는 과정을 학생들한테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그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보면은, 신약을 개발하려면은 정말 수많은 박사들이 모여가지고 막 자료 검토하고 열띤 디스커션을 해가지고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그렇죠. 알파폴드도 이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백질 구조 다 보면서 하거든요. 지금 나오는 의약품들은 굉장히 잘 설계된 약들이 많은데, 예전에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의약품들 많은 게 그냥 우연하게 발견된 것도 많다는 굉장히 거죠? 많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약 만들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신약 개발한다 그러면은 정말 박사. 임상 1, 2상, 3상. 네, 계속 가도 잘 안 되고, 노벨상 받은 사람도 약 잘 못 만들거든요. 그런데 약은 또 되게 많아요. 그렇죠. 많죠. 정말 많아요. 그럼 이 약은 누군가는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하늘에 뚝 떨어진 약은 진짜 별로 없거든요. 페니실린 정도 있겠네요. 하늘에서 정말 뚝 떨어졌죠. 약간의 실수와 약간의 행운인데. 그러니까 이제 약의 역사를 좀 보다 보니까, 어설프게 얼렁뚱땅 전쟁 같은 극단적인 상황, 그런 데서 개발된 약들이 꽤 많은데, 그게 순수하게 저는 약의 역사를 연구를 하지만, 유기화학적으로 약의 역사를 연구를 하는데, 사람들한테도 좀 이야기할 지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개발된 약이 정말 안전하긴 할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그 오래된 약들 중에는 불안전한 약도 많고 위험한 약들도 많은데 다행히도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 약을 어떻게 복용해야 될지 좀 알게 됐어요. 타이레놀 같은 경우도 우연히 개발되고 그렇죠. 아스피린 좀 오랫동안 설계되긴 했죠. 근데 어떤 단백질을 조절하는지는 한참 지나서 밝혀지거든요. 70년 정도 지나서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약을 좀 조심해서 복용해야 되겠다. 혹은 지금까지 우리가 찾아낸 복약지도 가이드라인을 정말로 많이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그렇게 이제 약의 개발과 관련된 것과 또 약에 관한 어떤 진실, 또 어떤 주의할 점, 그리고 약의 어떤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전해주면 학생들이 그냥 우리 약 먹으면 그냥 먹잖아. 타이레놀 그냥 이부프로펜 뭐 이런 거 사서 먹고 그냥 누가 만들어 뭐 제약회사에서 알아서 만드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 박사들이 그냥 잘 설계해서 만드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약의 역사를 알고 보면 굉장히 이 약이라는 게 소중하고 또 잘 활용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왜 이걸 재밌게 읽었냐면 의약품 살인 사건이잖아요. 아니 사실은 법의학자가 쓴 책 중에 뭐 비소라든지 청산가리 뭐 이런 독극물과 관련된 거 그리고 추리 소설 좋아하시는 분은 아가사 크리스티 소설을 읽으면 뭐 큐라레 여기도 이제 그게 나오기도 하고 또 되게 뭐 디곡신 최근에 대군 부인 보면 이제 디곡신으로 이제 아이유가 디곡신에 중독돼 원래 저기 변우석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약에 대해서 이렇게 주로 보통 나오는 거는 그런 추리 소설 그리고 이제 이 법의학자가 진짜 우리가 다 아는 거 청산가리 뭐 이런 건데 의약품 살인 사건이라니 의약품으로 진짜 사람이 죽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고 잡았는데 야 이거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굉장히 사례가 나오고 또 그 사례에서 어떤 그 약품이 쓰였고 그 약품이 어떤 게 있는지가 절묘하게 잘 돼 있어갖고 이게 아마 수업을 바탕으로 초인기 수업을 바탕으로 만든 게 아닐까. 그래서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안약부터 시작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글링 해봤죠. 그랬더니 2026년 6월 달에 판결이 나온다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것 좀 잠깐 설명해 주시죠. 처음 시작한 사건. 그러니까 한 구급 대원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에요. 구급 대원 처음에 아내가 33세, 30대 초반에 아내가 갑자기 이제 죽은 채로 발견이 됐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원인을 찾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일단 아내가 화장을 하긴 했는데 근데 일단 갑자기 30대 여자가 건강했던 여자가 갑자기 죽는 경우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의 없어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가댁 쪽에서 사건 좀 파달라, 부검해달라. 근데 이미 화장을 했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아내가 죽기 전에 장기 기증사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기를 잠깐 떼서 보관을 하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야, 그게 정말 네, 정말 신의 한 수. 그것 때문에 그걸 하진 않았겠죠. 원래 화장하면 사실은 그냥 묻혀져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그럴 거예요. 증거가 없으면 무죄니까. 근데 그걸 보니까 특정 약물 성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약물이에요. 그럼 이건 누군가 넣었다는 거잖아요. 누가 넣었을까 보다 보니까 남편이 의심이 되는 거죠. 남편은 지역의 구급 대원이었고 야, 약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 잘 아는 사람이죠. 그다음에 아내와도 평소에 좀 다툼이 잦았고 그다음에 바로 보험금을 또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이제 수사를 해보니까 이제 실토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슈가 됐던 거는 그 살해한 약물이 뭐냐면은 안약이에요. 안약. 사실 유명한 안약 옛날에. 네, 굉장히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죠. 이 책 보면 나옵니다. 네, 그게 일반 의약품이거든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도 일반 의약품을 팔고 미국에서 그냥 약국 그러니까 약국 파는 데 가가지고 그냥 쉽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가가지고 뚜껑을 열어가지고 썼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약을 어떻게 넣었는지는 나오지는 않아요. 아마 먹였을 가능성이 큰데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근데 그로부터 몇 년 지나서 이 사람이 자기 딸도 살해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몰라요. 도대체 딸을 왜 살해하려고 했는지는. 제가 사실 그래서 이 범인을 찾아봤거든요. 네. 그거 말고도 나쁜 짓을 꽤 많이 했더라, 다른 것도. 네. 그리고 물론 아내를 죽였고 딸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천인공노한데 잡스러운 범죄를 많이 저지른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작부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읽다가 잠깐만 이거 와 그래서 근데 그러면 우리 이거 가르쳐 주면 네. 안약으로 혹시나 걱정도 좀 되지 않나요?
사실 나쁜 목적으로 쓰려고 하면 다 끝도 없죠. 그렇죠. 다 네. 끝도 없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극단적인 경우까지 다 잡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 약이라는 게 네. 독이 되기도 하고 뭐 네. 그러니까. 근데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 안약을 좀 많이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부주의약에 여러 방울 넣는다든지. 혹은 안약을 이야기를 했는데 안약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콧물약도 나오잖아요. 스프레이를 뿌리는 거. 그 약도 잘못 사용하면 농도가 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교수님이 우리 경상대 약대 교수님이신데 또 약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약지도 코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잘 큰 무리 없이 큰 효과를 볼 수 있게 할 수 있나를 여기도 나와 있어서 아, 이 양반 꼼꼼하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사실 그런 내용을 쓰고 싶어서 책을 쓴 거예요. 이거를 보고서 뭐 살인 목적으로 쓰길 바라진 않잖아요, 저는요. 아니,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네, 어떻게 하면 살인을 막을 수 있을까? 혹은 살인이 아니더라도 약물 농도가 올라가서 몸에 안 좋은 상황 올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올바른 복약 지도라든지 약에 대한 경각심 그런 것들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좀 조금 소개시켜 드리면 1장이 이제 마취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2장이 이제 의약품 살인마. 이거 재밌었어요. 아주 의약품 살인마와 과학수사. 3장이 이제 독살과 학살 사이. 근데 2장, 3장은 사실은 부교감 신경과 관련된 여러분 교감, 부교감 그러면 벌써 중학교 때 배운 거 머리 아파 그러는데 그냥 부교감은 그냥 마음 편한 마음씨 좋은 아저씨. 그죠. 교감은 약간 쪼는 선생님. 예, 긴장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차단하거나 어떻게 그거를 이용해서 어떤 일이 있었나?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여러분 아시는 게 니코틴도 네. 약간 그런 게 포함되고 또 뭐 여러 가지 햄릿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정말 재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톡스로 시작해서 의약품, 복제약, 하여튼 인도 관련해서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법 제조약 살인사건, 드디어 이제 엑스터시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요 하나하나 챕터가 따로따로 읽어도 너무 재밌는데, 일단 마취제부터 시작할게요. 일단 제가 이거를 딱 하면서 되게 흥미로웠던 게, 우유주사, 네. 프로포폴. 네. 그것도 어떻게 시작됐고, 또 왜 우유빛깔이 띄는지도 설명해 주셨는데, 잠깐 소개시켜 줄 수 있으실까요? 너무 자세한 하지 마세요. 이 책 읽어야 되니까 재밌으니까. 프로포폴 같은 경우 정맥 마취제로 개발하려고. 왜냐하면 그 전에 쓰던 정맥 마취제가 있긴 했는데 좀 부작용이 좀 심했거든요. 호흡마비도 심하고. 그래서 더 좋은 약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막상 개발해놓고 보니까 효과는 좋은데 물에 너무 안 녹았던 거죠. 그래서 약간 현타액처럼 분산시켜서 그래서 지금 우유 빛깔이 띄게 됐는데 효과가 좋으니까 그런 게 하나도 이제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우유 주사 주세요라고 그냥 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뭐 여러분 프로포폴 그러면 딱 느끼는 게 있잖아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프로포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몇몇 연예인 분들이 레크레이셔널 위저라고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는 이 책에도 잘 나와 있지만 의사나 간호사가 레크레이션 그러니까 뭔가 쾌락을 위해서 뭔가 심신을 피로를 풀기 위해서 그냥 하던 약물인데 문제가 아주 유명하게 된 게 마이클 잭슨. 네. 제가 옛날에 그알이라는 그알저알에서 딘딘 씨와 함께 요즘 딘딘 씨가 핫하던데 딘딘 씨와 함께 이제 마이클 잭슨의 죽음에 대해서 한 적이 있는데 여기 자세히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포폴이 그래서 유명해졌지만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의약품 관계자, 의약품을 다룰 수 있는 의사나 뭐 간호사, 약사 이런 분들만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마약류 지정이 안 됐어요. 우리나라는 마약류 지정이 된 거죠. 됐죠. 왜 그런가요? 세계 최초로 됐죠. 그게 굉장히 역설적인 건데 우리나라가 의료 접근성이 너무 좋아요. 의료 접근성이. 네. 네. 만약에 내가 미국에 있고 만약에 프로포폴에 중독이 돼가지고 한번 맞고 싶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시경 수술을 예약을 한다. 시술 예약. 돈이 얼마예요, 그게? 내시경 500만 원쯤 합니다. 진짜로. 500만 넘어요. 한번 갔다 갔다 하면 1,000만 원 그냥 훅 깨지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뭐 한 달 기다려서 해야 될 맞아요. 정도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저희 검진센터 가면 그래서 받아요. 바로 해주잖아요. 그냥 바로 다음날 가도 아니면 당일에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말해서. 가격도 쌉니다. 네, 상대적으로 워낙 의료 접근성이 좋고 보건의료 체계가 잘 정립되어 있다 보니까 또 이런 부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 책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우리나라에서 우유주사, 즉 프로포폴을 이용해서 사망한 성형외과 의사 부검을 제가 처음 했거든요. 의료진 사망 사건 1호가 제가 2009년에 논문을 썼는데 마이클 잭슨이 2010년인가 네. 사망했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거 한 다음에 미국을 갔는데
미국에 가니까 마이클 잭슨이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내 논문 좀 뜨겠다 그랬더니 많이 이제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크구나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이제 그 다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접근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이 되고 근데 또 이거 말고도 더 무서운 게 있죠. 사실은 무섭다기보단 이거와 함께 또 남용되는 것도 많이 소개시켜 주셨는데 케타민이 요즘에는 정말 위험하죠. 케타민. 예. 제가 아까 이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기 이제 케타민 관련된 건 강남 이제 납치 코인업자 납치 살인 사건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읽다 보니까 이거 내 얘긴데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법정에 가서 증언한 다음에 이 강남 납치 살인 사건의 주범들에게 고소당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케타민을 이용해서 찔렀고 이제 이게 이제 강도살인죄로 적용이 되는데 체내에 있는 케타민 농도가 사망할 수 있는 농도, 치사 농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치사 농도가 나왔으니 죽을만 했다 이랬는데 그 범인들이 여기도 나오지만 범인들이 네이버 지식인에 보면 이 정도는 안 죽는다고 돼 있다. 약대 교수님으로서 어떻게 돼가지고 그래서 고소당했어요. 네이버 지식은 믿으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그 법무법인 제가 어디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10대 로펌 안에 들어가는 데가 저를 괴롭히려고 한 7번인가를 경찰 검찰을 통해서 했는데 물론 다 이제 잘 안 됐지만 거기서 시도는 결론적으로는 저랑 인연이 있어서 케타민 하면서 케타민 편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사실 케타민 자체는 워낙 좋은 약이거든요. 정말 좋은 약이라 근육 주사도 가능하고 병원에서 많이 쓰는 약인데 지금 다뤘던 강남 납치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로 나쁜 목적으로 쓴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의약품을 이렇게 나쁜 목적으로 죽이려고 쓰면은 진짜 끝도 없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 읽어보니까 약은 돈이다. 약은 독이다. 약은 돈이다. 돈은 사건을 부른다. 이거 너무 멋지던데. 감사합니다. 이거 이렇게 직접 쓰신 거예요? 제가 쓴 겁니다. 이거 제가 어디가 써먹어도 되나요? 그럼요. 제가 교수님 영광입니다. 하겠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아니,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거 여쭤보려는데, 사실 약은 독이다. 근데 약은 또 돈이고. 근데 돈은 사건을 부른다. 사실 이런 딱 말씀하신 거에 의미가 깊게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설명해 주시면. 그게 이 책 후반부에 나오는 복제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건 다 돈이 되잖아요. 복제약이 빨리 풀리면은 또 그로 인해서 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약 자체가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약이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개발 과정이 길어졌어요. 예를 들어 1970년대, 80년대도 약들은 다 비싸긴 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막 비싸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글로벌 대기업들 보면은 엘라이 릴리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노보 노디스크가 확 올라 있잖아요. 우리가 화이자라든지 그런 제약회사 이름을 예전에 몰랐거든요. 이제는 다 알고 있어요. 화이자 백신을 맞으면서 그렇게 다 알게 됐죠. 그러니까 약 자체가 좀 중요한 세상이기도 하지만 가격도 올라가니까 그로 인해 수익도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도 발생하는 것이죠. 지금 복제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돈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돼 있거든요. 특허 기간이 20년인데 신약 개발 하나 하다 보면 특허 하나 나오지 않아요. 요 책에 그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네, 특허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조금씩 개선하고 그래가지고 제일 좋은 게 약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어떤 날부터가 1일이냐. 그게 정말 애매하거든요. 법적 다툼이 굉장히 많아요. 제약회사에는 그 안에 다 로펌이 아니라 법무팀이 다 있죠. 아니면 로펌과 계약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다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 분쟁도 많이 이어지고 그로 인해서 꼼수들도 많이 나오고 여기 그런 분쟁도 되게 재밌게 잘 나옵니다. 회사도 있더라고요. 네. 돈 이야기를 많이 그 했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떤 물질, 이게 이제 나중에 약이 되는 유효 성분이 있으면 그 성분을 특허로 딱 등록했는데 이거 개발하는 데까지 임상 실험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한 12년 걸렸다. 그럼 딱 출시가 되면 20년 뒤면 8년 남은 거죠. 8년 남은 거죠. 딱 20년만 특허를 인정해 주니까 처음 등록한 시기가 그거라고 인정이 되면 12년 동안 연구 기간을 했는데 8년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8년 동안 속된 말로 뽕을 뽑아야 되는, 그쵸? 투자 비용은 더 늘어났죠. 예전에 5년하고 15년 팔 때랑 12년하고 8년 팔 때랑 투자 비용은 늘었는데 벌어들일 수 있는 기간 짧아졌으니까 가격이 정말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NIH라는 데서 잠깐 근무했는데 그 옆에 FDA가 있었거든요. 메릴랜드에. 네. 그래서 FDA 이제 아시는 분이 있어갖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돈이 그거와 관련 행정적인 이런 것 때문에 일반 제약회사는 사실은 거대 제약회사가 아니면 그 FDA의 모든 과정을 커버하는 거가
사실상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비용이 어마어마하니까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진짜 8년 안에 이거 모든 거를 빨리 뽑아내야 되니까 비싸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개발비에다가 나중에 홍보비, 그다음에 임상시험, 개발비 포함된 비용이긴 한데 그게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지간해서는 그게 시도조차 하기 힘든. 국내 제약회사에서도 좋은 물질이 나오면은 그걸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좋긴 한데 보통 이제 거대 제약회사에 라이선싱 아웃을 하거든요. 그럼 이쪽과 함께 이제 개발을 하는 것이죠. 그게 뭐 나름 나쁘지 않은 전략이긴 합니다. 아니 그래서 여기서 이 책에서 인도가 복제약으로 한때 지금도 유명하죠. 유명한데 근데 그러면 왜 인도가 이렇게 유명했나? 왜냐하면 너무 약값이 비싸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글리백 얘기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글리백은 저희 글리백은 그냥 글리백이구나 그랬는데 사실 이제 이걸 직접 혈액종양 내과 선생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냥 만성 백혈병에 좋은 치료제가 나왔구나 이렇게 했는데 가격이 너무너무 비싸니까 이게 의약품 살인 사건이지만 또 이 신약과 관련되고 또 복제약과 관련된 이런 안타까운 죽음과 이런 것들도 다뤄주셔서 되게 좋았어요. 딱 보다 보니까 중국의 루융이라는 사람이 나왔죠. 예. 책 보면 나오지만 어떤 분이 이제 그 만성 백혈병에 걸린 거였는데 글리백이 필요한데 한 달에 400만 원쯤 네, 들어요. 그 정도. 그러니까 400만 원이니까 너무 심하니까 근데 인도에 가서 사오면 한 4분의 1? 네, 10분의 1도 안 되는 10분의 1. 가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동 구매하면 더 싸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제약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 오리지널 제약회사에서 보면 정말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게 인기가 어마어마. 중국에서 8,700만 명이 봤죠. 8,700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그러니까 우리 870만도 많은데 그쪽은 8,700만 명이 받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었죠. 그게 그 인도 가서 약 사오는 게 사실 지금도 많이 하곤 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예를 들어 C형 간염 같은 경우 완치제가 개발이 됐잖아요. 그때 노벨상도 받고 그랬는데 그게 보험 적용을 해도 가격이 너무 비싸요. 한 500만 원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3달치 하는데 그렇게 하면 500 너무 센데? 근데 인도 가서 만약에 자기가 그냥 사버리면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거를 노리고 가는 경우들도 있죠. 예, 그러면 사실 좀 문제가 있죠. 사실 왜냐하면 그 어떤 양질의 약이 나올지 그런 거 모르는 거고 인도는 사실 복제약을 그 국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버리니까 또 그렇게 사가지고 약을 가져와서 국내에서 판다든지 그러다 보면 좀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그 현행법상 그건 불법이죠. 파는 거는요. 그래서 제가 지금 챕터 1과 챕터 5를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저도 잘 몰랐던 그거가 많아서 왜냐하면 제가 이거 이제 용도는 알죠. 예를 들어 이제 베큐로니움, VX 수많은 여기 나오는 건 공부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개발됐고 이게 또 이걸 또 어떻게 다 일일이 2024년 케이스도 막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진심이구나. 그래서 우리 업계 사람인데 막 이렇게 생각해갖고 제가 추천사도 사실은 좀 약간 성심성의껏 썼는데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고요. 네,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또 좀 더 재밌는 이유가 시험을 안 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시험을 안 치니까요. 교양 수업 시험 치면 학생들 좀 힘들어하긴 합니다. 그래요? 들을 땐 재밌게 들어요. 근데 시험 치면 좀 힘들어하는. 그러면 이 책은 그거네요. 시험 안 치고 그냥 재미있는 거 듣는 그거랑 똑같은 거네요. 여기서 또 소개시켜주고 싶은 게 물론 여기 살인사건 예를 들면 베큐로니움이라고 우리 마취할 때 마취과에서 많이 쓰는 건데요. 이렇게 삽관이라는 거 입안에 이렇게 관을 넣어서 거기 안에 이제 흡입하는 그 마취제를 쓰기 위해서 삽관이라는 걸 하거든요. 근데 이 삽관하면 구역질 나고 막 난리 나니까 그거를 잠깐 죽이는 약이 이제 근육 이완제인데 베큐로니움이라는 약도 있고 석시니콜린이라는 약도 있고 이제 여기 교수님이 여기 자세히 설명해 줬는데 이게 왜 저희한테 의미가 있냐면 교수님이 여기 써놓은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의과대학 다닐 때 알던 분이 있었어요. 알던 사람이. 근데 그분이 이제 약간 좀 특이한 성격의 소유자였는데 이제 성형외과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수술을 잘 못했나 봐요. 그래서 원래 압구정동에서 하다가 이제 중국인이 사망하는 바람에 수술하다가 그래서 이제 충남 당진으로 내려간 거야. 근데 그러면서 이혼하고 원래 그다음에 누구한테 소개를 받아서 그 여성분과 이제 새로운 삶을 산 거예요. 새로 결혼한 여자가 아마
돈 때문에 결혼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을 사망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쓴 게 의사로서는 쓰면 안 되는 게 근육이완제, 백큐로니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백큐로니움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재밌게 자세히 어원부터 해줘갖고 너무 재밌었는데 제가 이걸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좀 잠깐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 처음에 백큐로니움 써갖고 이제 죽겠지 하고 119에 신고한 거예요. 왜냐면 알리바이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나는 구하려고 했다. 이제 여기 교수님이 써준 걸 제가 그냥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교수님한테 하면 입 아프시니까 제가 또 제가 아는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119 대원이 왔어요. 근데 응급처치를 너무 잘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숨을 못 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근육이 이완되기 때문에 호흡은 원래 호흡기 근육이 사용돼서 하는 건데 근육을 이완했으니까 호흡을 못 했는데 억지로 이제 인공호흡을 잘 해갖고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분이 다 깨어난 다음에 잠깐만, 나 심장 이상했나 봐.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서울대학교 병원에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 와이프를. 그래요? 남편이 나쁜 놈이죠. 네. 자기가 그래놓고 야. 막 위하는 척하고 네. 서울대. 그래서 제 친구한테 데리고 간 거야. 제 친구 서울대병원 내과 교수한테. 그러니까 걔는 또 자기 아는 사람이 와이프 데리고 왔으니까 어때요? 진짜 성심성의과. 해야죠. 왜 막 네. 처음부터 왜 도대체 원인이 뭘까? 왜 실신을 했을까? 막 너무 걱정하면서 열심히 해줬거든요. 근데 못 찾은 거죠, 원인. 건강한 여성분인 거야. 그리고 어떻게 했냐? 다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미안해한 거야. 이거 내가 해줘야 되는데 내가 나름 명인데 막 원인을 못 이러면서. 찾겠다. 네. 걔가 나름 명의거든. 그분이 나름 명의거든요. 그래서 내려갔는데 죽은 거예요.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백큐로님이었던 거예요. 이 사건을 여기다 써주신 거예요, 백큐로. 저 깜짝 놀랐어요. 막 수집하시죠. 네, 기사도 많이 나오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딱 적재적소에. 네. 백큐로니움은 사실 관련 살인 사건이 꽤 많거든요. 많죠. 네, 그리고 백큐로니움을 비롯한 근육 이완제라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 약물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꽤 많거든요. 특히 독살 관련 용도로 정말 많이 써요. 정말 미량으로 쓰기 때문에. 그리고 교수님이 여기다 은근슬쩍만 써놨는데 사실은 의사 중에서 근육 이완제가 약국에서 파는 근육 이완제인 줄 알고 잘못 처방해서 그렇죠. 진짜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주 유명한 대학병원인데 수술하기 전날 이제 의사가 쭉 약품을 써놔요. 그럼 그 약품을 기반으로 거기에 백큐로님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수술 전날 약품을 처방해야지 준비하니까. 근데 이제 그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가 이제 교수의 처방을 이제 원래 유명한 교수님들은 처방이 똑같아요. 수술한 다음에 이거 이런 수술하면. 근데 그걸 그대로 써야 되는데 정신없는 어떤 인턴이 그 전날 처방했던 걸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한 다음날 백큐로니움이라는 약이 딱 처방이 된 거야. 아주 유명한 대학병원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러면 또 누가 걸러줘야 되냐면 간호사분이 걸러줘야 되는데 왜냐면 간호사분들 다 아세요. 문제는 초짜 간호사였어. 그날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이 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려면 그런 요소들이 몇 개가 정말 겹쳐. 원래 그 대학병원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안 일어나죠. 그런 일 자체가. 왜냐면 그 바보 같은 인턴이 한 번만 네, 인턴이라고 얘기해버렸네. 하여튼 바보 같은 그 사람이 의사가 한 번만 읽어보면 백큐로니움 있으면 의과대학 때 배우는 다 건데. 배우는 건데 사실. 네. 그리고 근데 또 간호사분도 당연히 다 알고 배우는 건데 이게 일이 되려니까 그래서 사망했고 그래서 막 되게 큰 소송이 일어난 적도 있어요. 안타깝죠. 그런 거는 좀. 그래서 제가 이 책은 누가 읽어야 되냐? 의약품 살인 사건인데 의사가 읽고 있거나 간호사가 읽고 있거나 아니면 약사가 읽고 있으면 어때요? 아니 얘가 나쁜 마음 품은 거 아닌가 그런지 모르는데 아니 이거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살인 사건이라고 아마 이건 출판사의 의도 이렇게 많이 팔려고 그래서 살인 사건도 있고 약과 관련된 수많은 뭐랄까 사건 사고를 종합적으로 다룬 책이라서 의대생, 그 다음에 약대생, 그 다음에 간호대생, 그 다음에 응급구조 뭐 이런 쪽에 종사하신 분들 읽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제가 진짜로 뭔가 이렇게 뭘 한 게 아니라 너무 재밌게 읽고 이게 좋을 것 같아 갖고 읽고 한 거고 또 하나 이거 보다 보니까 제가 이거 아마 6챕터 6인데 제가 일부러 접어놨어요. 알렉산더 슐긴이라는 분이 있대요. 저는 몰랐는데 이분이 제가 장담하건대 브레이킹 배드라는 여러분 혹시 좋아하시는 미드 있습니다. 거기 이제 천재 화학자가 이제 뭐 일이 잘 안 풀려고 암도 걸리고 그래갖고 집에서 이제 메스암페타민이라고 히로뽕을
이제 만들어갖고 막 파는 굉장히 재미있는 변호사 사울 시리즈도 후속 스피노프도 있고요. 이 알렉산더 슐긴이 저희가 딱 읽으면서 저는 이분 몰랐거든요. 네. 브레이킹 배드의 약간의 모델이 맞겠죠. 아마 참고가 많이 됐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전부터 워낙 악명 높았기 때문에 이분이 근데 어떤 분이? 이 사람은 진짜 집에서 자기가 실험실을 차려서 마약을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법적으로 워낙 잘 알았기 때문에 마약류로 정말 딱 규제가 될 만한, 문제가 될 만한 물질을 만들진 않았고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자기 아내와 함께 약을 복용해보고 진짜 이게 환각 효과가 나는구나라는 걸 즐기고서 자기 주변의 지인들에게 막 추천해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같이 즐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보면은 경제적 이익을 취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브레이킹 배드의 그 사람처럼 네. 뭔가 판매를 한 건 판 건 아닌데. 판매를 한 건 아니었고, 그 다음에 당시까지만 해도 현행법에 저촉되지는 않았어요. 아직 마약으로 지정되지 않은 물질. 대표적인 게 네, MDMA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엑스터시. 네. 네. 그게 이 사람이 찾아낸 물질이죠. 사실 그 전부터 알려져 있던 물질이긴 한데 이 사람이 가치를 평가를 해가지고 환각제로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널리 알렸죠. 근데 그게 한번 알려지기 시작하면은 나쁜 쪽에서 쓰잖아요. 그게. 나쁜 사람들이 이거 환각제로 막 쓰니까. 네, 왜냐면 그 물질은 그 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거 만드는 것도 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거든요. 작정하고 만들려면 만들 수 있거든요. 교수님은 만드실 수 있죠. 근데 화학 지식, 저도 유기화학, 아니, 저는 이제 화학 전공은 전혀 아니니까 약학은 아니어서. 근데 유기화학을 재밌어 해야지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하죠. 근데 정말 돈을 목적으로 노리고 만들려고 하면은 만들고 거기다 또 이상하게 뭐 다른 거 섞어요. 메스암페타민도 섞고 그래가지고 막 클럽에다 많이 팔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문제가 됐었죠. 알렉산더 슐긴 같은 경우도 그것 때문에 나중에 욕 많이 들어먹었죠. 당신은 순수한 의도로 그걸 즐기고 당신은 뭐 법에 그 저촉이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만든 물질을 당신이 널리 홍보하는 바람에 전 세계에 엑스터시가 퍼졌고 그 때문에 많이 힘들어졌으니까요. 네, 사실 엑스터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엑스터시는 MDMA라고 부르고 사실은 환각제죠. 네, 환각. 그리고 이제 그 저는 익숙한 게 MDMA로 사망한 사람 부검을 한 적이 있어서요. 이게 이제 클럽에서 크레이브 파티라고 그러나요? 뭐 이렇게 네, 맞습니다. 막 또 이게 우리나라에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혹시 이태원에서 유행했는데? 어떻게 부르는데요? 교수님은 순진하셔서 도리도리라고 그랬습니다. 도리도리. 도리도리 춤출 때, 네, 네, 이게 네. 빠바빠빠빠빠 네. 이럴 때, 뭐 저도 그걸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근데 이제 도리도리라고 그래서 한때 이태원이나 뭐 이태원 특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클럽 같은 데서 불법적으로 돼 있어갖고 이게 사실은 급적으로 심정지라든지 아니면 간독성도 좀 있고요. 근데 교수님 써준 거 보니까 이게 또 갈증을 유발하죠.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물을 많이 마셔가지고 갈증은 사라졌겠지만 계속 물을 먹으니까 그것 때문에 뇌부종. 네, 뇌부종으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정말 무서운 물질이에요, 이 물질이. 그리고 이게 환각제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네.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하고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알렉산더 슐긴이 읽으면서 되게 뭐라 그럴까? 약간의 흥미롭고 약간의 뭐라 그럴까? 좀 재밌다라는 했는데 저는 이제 다 읽고 나서는 이 사람이 해악이 많구나 하는 교수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러니까 지금 엑스터시를 의약품으로 개발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효과가 워낙 강하고, 사람을 약간 좀 업시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약이라고 다 네. 테트라이드라 칸나비돈 예를 들면 대마. 그것도 약으로 쓰잖아요. 대마도 약을 쓰죠. 네. 그래서 어떻게든 농도를 조절해가지고 약으로서 개발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데 잘 안 됐어요. MDMA가. 네, MDMA를 가지고 PTSD 치료에 보조요법으로 쓰겠다, 뭐 그런 정도 시도를 많이 했는데, 제가 알기로 호주 정도만 이제 허가가 났고, 허가 난 것도 신기하긴 하죠. 근데 미국이나 다른 데서는 거의 다 거절된 거. 네, 거절됐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 물질은 만들어지지 말았어야 할 물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 또 재밌었던 게 스코폴라민, 이게 뭐라 그러죠? 키미테. 키미테 이게 네. 저는 사실은 잘 몰랐던 건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쭉 있었고 처음 이제 시작은 햄릿으로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햄릿의 아버지도 햄릿이거든요. 그 햄릿 왕이라고 부르는데 햄릿 왕. 햄릿 왕이 죽은 걸 보면 묘사된 걸 보면은 숙부인 클로디우스가 약을 이제 귀에다 뿌려가지고 떨어뜨려서 죽였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귀에 약물을 떨어뜨려서 죽일 수 있을까? 보통 귀에 뭐가 떨어지면 잠에서 깨겠죠. 사실 그래. 예, 이건 아마 좀 이게 좀 작가의 약간 판타지가 좀 섞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겠죠. 예, 근데 떨어진 즙이 뭐냐면은 헤보나 즙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즙은 원래부터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 즙에 들어있던 성분을 나중에 분리를 하는데 그게 스코폴라민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사람을 좀 진정시키는 물질이죠. 그리고 이제 멀미도 좀 막아주고.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한테도 그거 좀 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들어올 때 멀미 나니까. 그다음에 예전에 키미테 형태로 썼고. 이거 다 키미테 여러분 붙여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저도 궁금한 거예요. 키미테를 많이 붙이면 정말 햄리드 왕이 죽은 것처럼 죽을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알기로 뭐 그렇게 죽은 사람은 없어요. 아직까지 그렇게 찾지는 못했고요. 근데 스코폴라민이 다른 용도로 죽는 경우 많거든요. 이거를 가루를 확 뿌려가지고 사람을 실신시킨다든지 저항을 못하게 하는 상태로 서서 말도 해요. 대화도 하는데 정작 이 사람은 자기가 뭐 했는지 나중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게 나옵니다. 빰빰 여러분 그 영화 중에서 누구죠 그거? 자기가 이제 특수훈련된 군인인데 자기 자아의 정체성을 찾으러 다니는 본 아이덴티티. 본 아이덴티티. 네, 제이슨 본 말씀하신구나. 네. 본 아이덴티티가 딱 떠올랐는데요. 스코폴라민이 방금 교수님 딱 말씀하시는 게 네. 자백시키려는 약으로. 그렇죠. 그게 진실의 약으로 한때 쓰인 거예요. 그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통분만을 많이 하려고 했잖아요. 맞아요.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무통분만 하려고 몰핀을 이제 썼었는데 1900년대 초반에. 근데 몰핀 잘못 쓰면 사람이 잔단 말이에요. 사실 몰핀 전에는 예전에 빅토리아 여왕이잖아요. 클로로포름이라고 그래서 네. 그 영화 보면 탁 하면 하고 쓰러지잖아요. 네, 납치하는 다 용도. 거짓말이에요. 그게 안 되거든요. 이거 한참 네, 그게 이게 안 돼요. 한참 그, 다 거짓말이에요. 네, 그 드라마에서 예전에 막 이렇게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빅토리아 여왕 때는 사실 그렇게 쓰긴 했었고, 그 효과 약하니까 이제 몰핀을 썼었는데 1900년대. 근데 출산 중에 산모가 자면 안 되잖아요.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이버잖아요. 그게 해야 되는데. 아기를 막 날리면 힘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몰핀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진통제를 뭘 쓸까 하다가 이제 스코폴라민을 쓴 거예요. 스코폴라민을 쓰니까 이 산모가 통증을 느끼긴 하는데 나중에 기억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키미테 성분을 쓴 거죠? 네, 키미테 성분. 그걸 쓰니까 기억을 못 해. 그러니까, 이거 잘하면 무통분만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무통분만을 독일에서 많이 썼습니다. 몰핀과 더 강한 진통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몰핀과 기억을 못하게 하는 약이죠. 왜냐면 아픈 걸 기억 못 하니까. 예, 그러면 그냥 낫는 거죠. 그럼 괜찮네 하고 다음에 둘째 나야지. 그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무통분만을 시도하는 와중에 미국의 한 의사가 보니까 이 사람이 아직 잠은 안 들었잖아요. 잠은 안 들고 깨어 있긴 한데 묻는 말에 너무 순순히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대로 대답을 하고 그다음에 뭘 여보 저울 어디 있어? 그랬더니 네. 저울을 막 여보 되게 취한 와중에 산모가 되게 어지러운 와중에 그거 거기 있어라고 하면 진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을 못 해. 그러니까 이게 진실의 약으로 쓰기 딱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텍사스의 한 의사가 이걸 가지고 재소자들한테 한번 사용을 해보겠다. 검찰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시행을 했죠. 너 그거 어디 붙었어? 뭐 이런 거 물어봐요. 예, 너 이거 범죄 저질렀지? 너 저 훔쳤지? 막 그런 식으로 막 물어보는 거죠. 혹은 감옥에 들어가 있던 재소자가 나 진짜 억울하다. 나 정말 저 죄를 안 저질렀다. 나 저 진실의 약 좀 맞게 해달라라고 한 거죠. 오히려 애원할 정도로. 네, 그래가지고 한 1년 사이에 한 500명 정도 시술을 하는 거예요. 1년, 하루에 한 명 이상씩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해보니까 그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한 50% 정도로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50%의 확률로는 이게 신빙성이 없잖아요. 공신력이 너무 없잖아요. DNA 99.99%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시행을 안 하게 됐죠. 나중에는. 야, 근데 이게 사실은 이거와 비슷한 게 소듐 티오펜탈이라고 네. 사실은 그것도 뭐 CIA에서 옛날에 쓴다. 뭐 예, 맞습니다. 옛날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우리 사실 프로포폴을 요즘도 많이 쓰긴 써요. 아까 프로폴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내시경 할 때 많이 쓰잖아요. 미다졸람도 쓰는데 미다졸람은 깨면 약간 불쾌한 느낌이 들고 근데 프로포폴은 딱 깨고 나면 중2 이후로 가장 푹 잔 잠을 딱 느낄 수 있는 그래서 프로포폴 선호하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프로포폴이 하나가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스코폴라민 근데 이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다 진실은 아니죠.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한 거죠. 아무 말이나. 제가 예전에 이제 프로포폴 지금 그 미다졸람 맞는데요. 근데 제가 프로포폴 맞고 내시경을 봤는데 제가 제 친구한테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좀 와서 확인 좀 해라 했더니 제 친구가 와서 확인했는데 맨 NBA 얘기를 하더래요. NBA? 마이클 조단 얘기부터 해갖고 무슨 근데 저 NBA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냥 알고는 있는데, 근데 제가 거의 한 2, 30분 이상 마이클 조단과 샤크일 오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약간 그 진실의 제이슨 본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게 관심이 있었는데, 스코폴라미도 이런 게 쓰였구나. 저는 몰랐었어요. 그게 1930년에 그 의사가 죽으면서 이제 거의 시행을 안 하게 돼요. 프로젝트를 안 하는 건데? 근데 소듐 티오펜탈이 그다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딱 1935년에 개발되거든요. 그 뒤로 많이 쓰이게 되죠. 그리고 이게 1945년 이후로 냉전이었잖아요. 그 스파이의 입을 여는 용도로 그런 게 딱, 왜냐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보를 줬는지 모르니까 그 정보를 역이용할 수 있잖아요. 제대로만 된다면. 소듐 티오펜탈을 정말 그런 용도로 많이 썼거든요. 하지만 정작 써보니까 실제 근거가 좀 빈약하죠. 여전히 사실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스파이 이런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막 누구 죽는 영화는 제가 법의학자라 싫어해요. 누가 죽고 막 이런 영화는 제가 그래서 오징어 게임을 안 봤어요. 너무 많이 죽죠. 그러니까 딱 보니까 많이 그래서 제가 스파이 영화 좋아하는데 이 책에서도 스파이 영화에서 왜 화학부대, 영국의 화학부대 얘기도 나오고 또 저 괴담인 줄 알았는데 진실로 밝혀졌던 터스케기 실험. 그렇죠? 터스케기 그러니까 실험. 뭔가 집단에서 뭔가 속이고 뭔가 은폐하고 이런 류의 약간 음모론적인 걸 제가 살짝 좋아하거든요. 너무 재밌게 있어요, 진짜. 제가 감탄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사실은 의약품 살인 사건 보면 살인 사건만 있을 것 같잖아요. 굉장히 의학 관련된 각종 사건을 모두 다 총망라해서 정리해 주셔갖고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보다 보니까 제가 또 질문을 좀 적어 왔는데요. 사실 범인들이 거의 다 나오는 범인들이 대개 의사 아니면 의사 종사자 아니면 화학자죠. 네, 좀 아무래도 약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좀 많죠. 이런 류의 범행은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겠죠? 아무래도 조금 그런 거 있죠. 약에 대해서 잘 알면 알수록, 왜냐하면 나쁜 사람들도 있잖아요. 나쁜 전문가들도, 모든 전문가가 다 착한 건 아니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좀 위험하긴 하죠. 근데 그게 약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돈에 대한 전문가가 나쁜 짓을 한다. 맞아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약 말고 뭐 반도체 전문가가 나쁜 짓을 한다. 다 전문가가 꼭 의학 전문가, 약학 전문가라서 그런 게 핵심 아니라. 품이면 정말 어디든 위험합니다. 그건 전문가일수록 사실 윤리 의식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법으로 막 강제하는 건 정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최근에 한국 모텔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약품이 제가 그거를 이제 자문을 받았었는데 처방약을 조합한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벤조디아제핀. 맞아요. 벤조디아제핀계랑 그 약품을 처방을 받아갖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품을 얘기하지 말라고 이제 검사님이 얘기하셔갖고 사실 얘기는 못했는데, 근데 이게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범행이 현실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교수님 책의 주제와 정확히 맞닿아 있는데, 사실 그 사건 접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게 정말 이런 식으로 쓰면 끝도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정말 그건 나쁜 목적으로 쓴 거잖아요. 그 사람은 약이 아니라도 만약 다른 방식이 있었으면 그 사람을 죽이긴 했을 거예요. 약이라는 도구를 사용했지만 아마도 그 사람이 쓰기에 가장 편한 게 약이었으니까 아마 어쩌면 전기가 하기 쉬웠으면 전기로 했겠죠. 줄이 쉬웠으면 줄이 했겠죠. 아마 그 사람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약은 좀 억울하죠, 사실 말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쁜 용도로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쓰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알지 못하게 약을 좀 엉뚱하게 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약물에 남용되는 경우.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벤조디아제핀이라고 하는 신경안정제도 중독성이 있거든요. 그 약물에 빠지면 그것도 끝도 없거든요. 또 원래는 좀 안전하고 효과 좋은 약이다라고 해서 1960년대 개발되긴 했는데 정작 써보니까 그것도 역시 위험한 건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더 많이 써버려요. 그러니까 더 그로 인해 중독성도 나타나고 그러면 결국 호흡마비가 죽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사실은 의료적 분석 아까 좋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나라가 의료적 분석이 좋은 바람에 약에 대해서도 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 실생활에 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데 우리가 너무 약에 대해서 몰랐던 거 아닌가? 그리고 저도 의사지만 또 의사 선생님도 자기가 쓰는 분야의 약은 정확히 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kg니움이 진짜 우리 약국에서 파는 근육 뻣뻣해, 이 근육 뻣뻣할 때 먹는 약으로
제 느낌에 그렇게 알고 쓴 사건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책에 근육이완제라는 사실 그 분류를 쓰긴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근육마비제라고 하긴 했어요. 네,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약국에서 일반 약국에서는 이제 어깨 풀리는 근육이완제는 안전한 약이거든요. 그럼요, 그거는 그냥 먹고 네. 약간 근육이 좀 이완되게 하는 건데. 이 주사로 맞는 정말 치명적인 근육마비제는 좀 다르게 언급하고 싶어서 좀 구별을 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뭐 타이레놀도 안전한 약이지만 사실 타이레놀 먹고도 제가 경험한 케이스는 톡식 에피더멀라이스 네크로티카라고 10이라고 스티븐 존슨 신드롬이랑 비슷하게 온몸의 피부가 그런 적도 있고요. 사실 약이라는 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우리 수명을 늘리고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지만 사실은 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잘 이용해야 되는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좀 많이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데 약은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 약을 먹어서 우리 몸을 조절해야 돼요. 뭐 콜레스테롤이든 혈당이든 혈압이든. 근데 몸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그 말 너무 좋으시다. 정말 우리 과학기술 차원과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우리 걸 못 만들죠. 네, 잘 만들어진 개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한계가 좀 있긴 하거든요. 물론 많이 따라잡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아직도 모르는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험적으로 이 약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먹으면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또 해요. 신약 개발도 있지만 약을 복용하는 법, 이미 나와 있는 약들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네, 가끔 없어지는 약들도 있긴 하죠. 그렇죠. 네, 가끔 있죠. 그래서 그런 경험적인 지식들이 이제 복약 지도로 다 따라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약사들도 열심히 해야 되고, 복약 지도를 열심히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도 복약 지도를 잘 따라야 되겠죠.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런 것. 이렇게 모르는 게 약이라고 천만에 아는 게 약이다라는 연은말로 맺으셨는데요. 네. 이 책을 읽는 독자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를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래서 한마디만 더 해주시면. 약이 완전하지만은 않다. 그렇죠.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하긴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좀 오래전에 개발된 약들도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고, 하지만 안전하게 복용하는 법 정도는 나와 있긴 하다. 그것들을 좀 존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약사님 같은 아니면 의사 같은 전문가들에게도 좀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사람들에게 잘 설명을 하고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네,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이 책을 읽고 배우는 것도 많았고 느낀 바도 많아서 사실은 너무 좋았던 책이라서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의대 다니는 분들, 그 예과생들부터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과생도 방학 때 읽으면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살인사건이 위주가 아니고요. 약에 대한 전반적인 사건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고, 살인은 재미있는 부분 살인 많은데 그 중에 일부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약대생, 저 이거 약대생 읽어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치대생, 당연히 치대생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간호대 학생들 읽고, 그 다음에 약대와 의대, 한의대 뭐 이런 데 꿈꾸는 고등학생들 방학 때 한번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너무 지적이면서 재밌는 책을 읽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도 이 즐거움을 함께 만끽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독자분들께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약이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아프면 약 꼭 먹어야 돼요. 아픈데 약을 거부하지는 말고요. 지금도 좋은 약들이 많고 안전하게 복용하는 방법이 잘 나와 있으니까 약을 현명하게 잘 쓰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